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모든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게 평화경제입니다. 부품 수입 다변화하는데 일본 것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하기 어렵다. 단가가 비싸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 지원해 주는 거 아무런 효과 없다. 일본 것보다 EU 것이 훨씬 비싸서 그럼 차액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했을 때 왜 NSC 열지 않았습니까? 정의용 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 무역 관리령을 공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라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보복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을 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향후 한국의 수출과 관련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회 수출이라 하면 일본이 제3국에 수출한 물품까지 우리가 수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파로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올해 성장률 2%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 여당에서 내놓는 얘기는 확실히 하겠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여러 말은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에 대항해서 3개에서 4개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데 철강, 화학 등 주요 대일 수출 품목들은 대부분 일본이 어렵지 않게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수입품을 대체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동안 계속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아베와 만나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 조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위기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민생엔 관심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요사이 저는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구한말 같습니다. 구한말. 열강들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해도 사과 하나 못 받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최초의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군사 훈련을 해도 그렇게 해서 카디즈를 침범해도 저희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NSC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2주 동안 4번의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5월에 쏜 미사일은 아직도 확인 중입니다.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와중에 오늘 보니까 어제 블랙 먼데이에다가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900, 환율 1220원 선이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지금 오늘 청와대 답변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답답하다 못해서 정말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해서 아까 노영민 실장께서 예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작년 8월에 외교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이 강제징용 판결이 나면 위안부 협상 파기보다도 더 한일 간의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 강제징용 판결의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는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때 저는 중국에 있었는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 전에는 도대체 청와대가 이러한 판결이 나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 전부터 저희들이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 재고를 늘리고 그리고 증설 공장을 서둘러서 일본하고는 준공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네, 일본하고 얘기는 일단 자, 아까도 했습니까? 안 말씀드렸 했습니까? 일본하고도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자, 일본하고도 그런 판결 후에도 꾸준히 협의했다. 지금 정의용 실장도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올리신 걸 보면 일본하고 꾸준히 협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G20 가기 직전에 우리가 1+1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7월 달에 이러이러한 거 했다라는 것만 있지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쥐소미아, 파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배제되고 나니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오히려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이것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양정철 총선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또 이 와중에 보면 결국 이 판결을 오히려 서둘러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물어봤었어요. 경제적으로 뭘 준비했느냐. 네, 근데 산자부 장관 산하에서 산자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의 일시까지 그렇게 개입할 수 없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러한 판결이 났을 때 후폭풍을 알면 일본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미리 협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난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라는 것은 파기환송된 현실적으로, 판결이기 때문에 쉽지는 실질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날 것이라는 예상이 상당히 가능했고요. 그리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는 산자부 차원에서 뭐 준비했다. 산자부 차원도 아니고 밑에 TF를 운영했기 때문에 회의록 하나 안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무조건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정책실장도 나와서 피해액 예측하기 어렵다. 수치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모든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게 평화경제입니다. 저는 이 한일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의 안보 실정 그리고 경제 실정 다 덮는 데 유리하다. 작년에 북풍했는데 내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풍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경제 단숨에 일본 경제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기업인들 만났어요. 부품 수입 다변화하는데 일본 것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하기 어렵다. 단가가 비싸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 지원해 주는 거 아무런 효과 없다. 일본 것보다 EU 것이 훨씬 비싸서 그럼 차액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1년 안에 5년 안에 국산화하는 동안에 그동안의 기업 피해는 누가 담보합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이러한 해법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보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더 이상 갈등을 키워서 우리 국민과 그리고 기업만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했을 때 왜 NSC 열지 않았습니까? 정의용 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군용기 그 독도 영공 침범 시에는 관계 안보장관들이 긴밀히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님께 즉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그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할 만큼 중대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 무장 군용기가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군용기가 침범했을 때는 물론 상황이 더 위중했다고 봅니다만 충분히 러시아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NSC 전체 회의 소집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중요한 단계마다 지침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